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지 화가 나서 던진 말이었는데 그 말이 시어머니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엄마, 진정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남편이 당황하며 저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말이 나가버렸고 그 순간부터 우리 집안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변했어요. 저는 올해 35살, 결혼 10년 차의 맏며느리입니다. 남편과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나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고 지금은 9살 아들과 6살 딸을 키우며 살고 있어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육아에 전념하며 살림을 맡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평화로운 가정이었죠. 시어머니와는 결혼 초부터 그리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큰 갈등 없이 지내왔거든요. 시어머니는 70세가 넘으신 분으로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이었어요. 문제의 시작은 지난달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당뇨와 고혈압이 심해졌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앞으로 혼자 지내기 어려울 것 같다며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셨어요. 얘들아, 엄마가 이제 나이도 많고 몸도 안 좋아서 혼자 지내기가 힘들 것 같아. 괜찮다면 너희와 함께 살면 안 될까?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며 남편은 당연히 좋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유롭게 살던 우리 가정에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면 많은 것들이 바뀔 테니까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 싫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물론이죠, 어머니. 저희가 모셔야죠.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아이들 돌보는 것도 힘든데 시어머니까지 모시게 되면 얼마나 바빠질까. 제 자유로운 시간은 더욱 없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부담이 걱정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까지 우리가 모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요. 시어머니가 이사 오신 후 처음 몇 주는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시어머니도 조심스러워하시며 우리 생활에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하셨고 저 역시 며느리로서 예의를 갖춰 모시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갈등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생활 습관의 차이였어요. 시어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이것저것 정리하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그 소리에 온 가족이 잠에서 깨게 되는 일이 잦아졌어요. 아이들은 학교 가기 전에 충분히 자야 하는데 매일 새벽에 깨다 보니 하루 종일 피곤해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이들이 아직 자고 있으니까 조금 더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시어머니는 미안하다고 하시면서도 며칠 지나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지내시며 굳어진 습관을 바꾸시기는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는 아이들 교육관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주며 키우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옛날식으로 엄하게 교육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애들이 너무 버릇없어. 어른 앞에서는 조용히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어.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야단치시면 아이들은 울면서 제게 달려왔고 저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엄마가 아이들을 예뻐해서 그러시는 거야. 조금만 참아라고 하시니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고요. 세 번째 문제는 가장 심각했던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병원비와 약값, 그리고 생활비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 돈이 모두 우리 가게에서 나가는 거였어요. 저희도 아이들 교육비며 각종 생활비로 빠듯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지출이 늘어나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여보, 이번 달도 적자예요. 어머니 병원비까지 합치니까 너무 부담이 커요. 제가 남편에게 하소연하면 남편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엄마가 우리를 키워주셨잖아. 이제 우리가 모실 때가 된 거야. 조금 힘들어도 참자. 남편의 말이 맞다는 건 알았지만 현실적인 부담은 고스란히 제가 느끼는 거였어요. 장보기를 할 때도 이전보다 훨씬 더 꼼꼼히 계산해야 했고 아이들 학원비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러던 중 남편의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 가족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이 우리 집안의 전통이었거든요. 올해는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계획했어요. 여행을 앞두고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행비 때문이었어요. 엄마, 여행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시어머니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아, 그게 엄마가 여행비까지 낼 여유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말끝을 흐리시자 제 마음속에서 불만이 올라왔어요. 다른 형님들은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면서 자신들만 편하게 살고 모든 부담은 저희가 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여행비까지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니 정말 억울했어요. 어머니, 다른 형님들은 뭐라고 하세요? 글쎄, 아직 말 안 해봤어. 시어머니의 대답을 듣고 저는 더욱 답답했습니다. 결국 다른 형님들에게 연락해서 여행비 분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형님, 어머니 여행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둘째 형님에게 전화를 드리자 형님은 예상했던 대로 대답하셨어요. 아, 그거? 우리는 애들 교육비며 대출이며 여유가 없어서 너희가 모시고 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지 뭐. 셋째 형님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우리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 큰형이 모시고 있으니까 큰형이 알아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결국 저희가 시어머니 여행비까지 모두 부담하게 되었어요. 총 여행비만 400만 원이 넘었는데 이 중에서 시어머니 몫까지 포함해서 거의 절반을 저희가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여행 당일이 되었을 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경제적인 부담도 부담이었지만 무엇보다 다른 형님들의 태도가 너무 서운했거든요. 평소에는 시어머니와 관련된 일들을 모두 저희에게 맡기면서 가족 모임 때만 나타나서 좋은 아들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게 정말 화가 났어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첫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엄마가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집을 팔려고 해.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고.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말에 모든 형제들이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살고 계시던 집은 작지만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라서 시세가 꽤 나가는 곳이었거든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둘째 형님이 물어보자 시어머니는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언제까지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는 없잖아.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요양원에라도 들어가려고.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요양원은 왜 가세요? 셋째 형님이 깜짝 놀라며 말했지만 저는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시어머니가 집을 팔아서 그 돈을 형제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혹시 그 돈을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그동안 엄마 때문에 고생 많이 했잖아. 특히 큰 며느리가 엄마를 모시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올라왔어요.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저희의 고생을 알아주신다는 생각에 감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왜 이제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서운하기도 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집을 팔면 어머니는 어디서 사세요?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시어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큰아들 집에서 계속 얹혀 살지 뭐. 아니면 정말 요양원에라도. 그때까지는 저도 어느 정도 이해했어요. 시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려는 마음도 알겠고, 실제로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어떻게 어머니 재산을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어머니. 그냥 저희와 번갈아 가며 모시면 되잖아요. 평소에는 시어머니 모시는 일에 대해서는 뒤로 빠졌던 형님들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모든 부담을 저희가 졌으면서 이제 와서 번갈아 가며 모시자고 하다니. 형님들, 그럼 지금까지는 왜 안 모셨어요? 저희가 혼자 모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참지 못하고 말하자 둘째 형님이 대답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도 사정이 있었잖아. 지금이라도 함께 모시면 되지. 사정이 있었다고요? 그럼 저희는 사정이 없었나요? 어머니 병원비며 생활비며 모든 걸 저희가 혼자 부담했는데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분위기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했고 시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가만히 계시기만 했어요. 큰 며느리, 진정해. 가족끼리 이럴 필요 없잖아. 셋째 형님이 저를 달래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화가 많이 난 상태였어요. 가족이요? 지금까지 가족이라는 말 한 번도 안 하시면서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입에서 돌이킬 수 없는 말이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저에게는 남편과 아이들만 가족이에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형님들도 놀란 듯 아무 말을 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엄마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진정해. 남편이 제 팔을 잡으며 말렸지만 저는 이미 감정이 폭발한 상태였어요. 진정하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참았는데 진정하라고 해요? 형님들은 편하게 살면서 모든 걸 저희에게 떠넘기고 이제 와서 재산 이야기 나오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셨죠.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뭔가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너무 화가 난 상태라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어요. 제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충격받으신 모습,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시는 뒷모습이 계속 생각났어요.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거의 말씀을 안 하셨어요. 식사 때도 조용히 드시고 저희와 눈도 잘 안 마주치셨어요. 저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여행 마지막 날 호텔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조용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어제 일은 엄마가 이해해.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도 알거든.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화를 내실 만도 한데 오히려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괜찮아. 사람이면 화날 때도 있는 거지. 다만 시어머니가 말을 멈추시고 잠시 생각하시더니 다시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정말로 집을 팔까 해. 그리고 요양원에 들어갈까 싶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계속 모실게요. 제가 급하게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엄마도 이제 생각해보니 너희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준 것 같아. 엄마가 독립해서 사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서울로 돌아온 후 시어머니는 정말로 집을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 그 집 주인 어르신이 혼자 오셨는데 굉장히 서둘러서 팔려고 하시네요. 시세보다 조금 낮게라도 빨리 처분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업자의 말을 듣고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서둘러서 집을 팔려고 하시는지 궁금해서 직접 여쭤봤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급하게 집을 파세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알아보셔도 되잖아요. 아니야. 엄마 마음이 바뀔까봐. 미루다 보면 또 너희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서. 시어머니의 대답을 듣고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가 했던 말 때문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서둘러 결정을 내리시는 것 같아서요. 집이 팔린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워낙 조건이 좋은 집이라 금세 계약이 성사되었고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괜찮은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요양원에 가실 거예요? 저희와 계속 같이 살아도 되는데. 아니야. 이게 다 좋아. 엄마도 동년배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아 보였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시어머니가 단순히 요양원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꺼낸 이야기는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며느리야, 엄마가 집 판 돈을 너희들에게 안 줄 거야.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생각해 봤는데 엄마 돈을 자식들에게 미리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은 엄마가 써야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당황했어요. 분명히 여행에서 자식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거였거든요. 어머니, 그럼 그 돈으로 뭘 하실 거예요? 일단은 요양원 입원비로 쓰고 나머지는 엄마가 하고 싶은 일들 하면서 쓸 거야.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느라 엄마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거든.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당연히 그렇게 하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었거든요. 그동안 저희가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을 아시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니까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며칠 후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와서 제게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집 판 돈을 다 어디다가 썼어? 네? 뭐라고요? 엄마가 오늘 나한테 전화하셔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그리고 집 판 돈은 다 정리했다고 하시더라.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정리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글쎄, 자세히는 안 말씀하시고 그냥 필요한 곳에 다 쓴다고만 하시더라.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어머니께 직접 물어봤어요. 어머니, 집 판 돈을 어디에 쓰셨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며느리야,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야. 하지만 어머니, 그 돈으로 요양원비도 내고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걱정 마. 엄마가 다 계획이 있어. 시어머니의 말씀이 계속 애매하니까
저는 더욱 답답했어요. 혹시 사기라도 당하신 건 아닌지, 아니면 어디 나쁜 곳에 투자라도 하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며칠이 지난 후 우연히 시어머니의 통장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통장에 돈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집을 팔아서 받은 돈이 2억 원이 넘었는데 통장에는 요양원 입원비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혹시 누군가한테 사기당하신 건 아니에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시어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기는 아니야. 엄마가 필요한 곳에 다 보냈어. 필요한 곳이 어디예요? 2억이 넘는 돈이 며칠 사이에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을 안 하시더니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 고아원이야. 네? 엄마가 그 돈을 고아원에 다 기부했어.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2억이 넘는 돈을 고아원에 기부하셨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왜 그렇게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엄마가 여행에서 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 컸어.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다라는 말.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야. 생각해보니 정말 그래. 엄마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그냥 얹혀 사는 사람이었구나 싶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서 엄마가 결심했어.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보다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 시어머니가 기부하신 곳은 제가 알고 있는 곳이었어요. 신문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고아원이었는데 시설이 노후되어서 개보수가 시급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 기사를 보시고 연락을 하셨다고 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그렇게 큰 돈을 저희와 상의라도 하시지. 상의? 며느리야. 내가 엄마를 가족이 아니라고 했잖아. 가족이 아닌 사람과 무슨 상의를 해?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했던 말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가 집한 돈을 모두 고아원에 기부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제가 했던 말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남편도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남편은 시어머니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엄마가 평생 자식들만 생각하고 사셨잖아. 마지막에는 엄마가 하고 싶은 일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 하지만 그 돈으로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었는데 엄마가 선택하신 거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남편의 말이 맞기는 했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가 감정적으로 했던 말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고아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의 기부 덕분에 오래된 시설을 새로 단장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초청해서 감사패를 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고아원에 가는 날 저도 시어머니와 함께 따라갔어요. 고아원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건물도 오래되었고 시설도 많이 낡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지내는 아이들은 모두 밝고 건강해 보였어요. 할머니가 저희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아이들이 시어머니를 보고 달려와서 안겼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아이들을 보시며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원장님, 이 돈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써주세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부금 덕분에 아이들이 훨씬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원장님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뭔가 깨닫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에게는 이 아이들이 진짜 가족처럼 느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아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엄마가 오늘 정말 행복했어. 그 아이들이 엄마를 그렇게 반겨주니까 오랜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 어머니, 내가 맞는 말 했어. 엄마는 너희 가족이 아니야.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가족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을 했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하니까 정말 미안했거든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괜찮아. 덕분에 엄마가 정말 해야 할 일을 찾은 것 같아. 시어머니는 그 후 일주일에 2번씩 고아원에 가셔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시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함께 요리를 하기도 하고 숙제를 도와주기도 하셨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집안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형님들이 시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충격을 받으셨거든요. 특히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형수, 엄마가 정말 그 돈을 다 기부했어? 둘째 형님이 전화해서 물어보셨을 때 저는 사실대로 대답했어요. 네, 형님. 고아원에 모두 기부하셨어요. 아, 그럴 수가.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라도 하시지. 형님도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평소에 얼마나 독립적이신지. 형님들의 반응을 보며 저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시어머니에게 관심도 없으면서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관심을 보이시는 게 정말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봉투 하나를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열어봐.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 통장의 잔액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5천만 원이 들어있었거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그동안 엄마를 돌봐준 비용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받아. 엄마가 계산해 봤는데 내가 엄마 때문에 들인 돈이 이 정도는 될 거야. 병원비, 생활비, 여행비. 다 합치면 이것보다 더 많을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시어머니가 모든 돈을 기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돈을 따로 남겨두셨을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언제 이런 걸 준비하셨어요? 집 팔기 전부터 계획했어. 너희에게 피해를 준 건 보상해주고 나머지는 정말 필요한 곳에 쓰려고. 저는 그제야 시어머니의 진짜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가 지출한 비용은 정확히 계산해서 돌려주시고 형님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으시고 나머지는 모두 기부하신 거였어요. 어머니, 저는 이 돈 받을 수 없어요. 어머니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일? 며느리야.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내가 엄마를 모신 것도 고마운 일이고 엄마가 그에 대해 보답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야.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그것을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다시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그동안 너무 큰 부담을 준 것 같아서. 어머니, 아니야. 엄마도 이제 알겠어. 결혼한 여자에게 시어머니는 정말 부담스러운 존재구나. 엄마도 젊었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깨닫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도 한때는 저와 같은 며느리였다는 것을, 그리고 시어머니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저희 가족이에요. 제가 그런 말 한 거 정말 죄송해요. 고마워, 며느리야.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독립해서 살고 싶어. 너희에게 더 이상 부담 주고 싶지 않아. 결국 시어머니는 계획대로 요양원에 입원하셨어요. 하지만 그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도 활발하게 지내시며 다른 어르신들과도 잘 어울리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주일에 2번씩 고아원에 가셔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정말 즐거워하셨어요. 어느 날 저희가 시어머니를 뵈러 요양원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엄마가 요즘 정말 행복해. 정말요, 어머니? 응. 여기서도 좋은 친구들 많이 생겼고, 고아원 아이들도 엄마를 기다리고, 엄마가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몰랐어. 시어머니의 밝은 표정을 보며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동시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단순히 혈연 관계나 법적 관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서로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몇 달이 지난 후 고아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기부해 주신 돈으로 시설 개보수를 완료했으니 준공식에 참석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희 온 가족이 함께 고아원에 갔어요. 새로 단장된 고아원은 정말 깔끔하고 좋아 보였어요. 아이들도 더욱 밝고 건강해 보였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시어머니를 보고 달려와서 안기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아이들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뭔가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공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엄마가 네게 고마워. 어머니가 저에게요? 왜요? 내가 그런 말을 해줘서.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다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이 시어머니에게 상처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고맙다고 하시니까요. 그 말을 듣고 엄마가 정말 많이 생각했어. 그리고 깨달았어. 진짜 가족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할 때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어머니, 그래서 엄마가 진짜 가족을 찾은 것 같아. 구아원 아이들. 그 아이들이 엄마를 진짜로 필요로 하고 엄마도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거든.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시어머니를 의무적으로 모셔야 하는 존재로만 생각했는데 정작 시어머니의 마음은 어떨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제가 정말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어머니에 대해서요. 저는 어머니가 저희에게 부담이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도 처음에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셨는데 결국은 혼자 지내시겠다고 하시니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맞아요. 어머니가 정말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진정한 관심과 사랑이었을 텐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 후로 저희는 시어머니를 더 자주 뵈러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단순히 안부만 묻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일상에 진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고아원에서의 활동이나 요양원에서의 생활, 새로 사귄 친구들 이야기 등을 들으며 시어머니와 진정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요즘 너희가 엄마에게 정말 잘해주는 것 같아. 고마워.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모든 게 고마운 일이고 소중한 일이야.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또다시 깨달았어요. 그동안 저는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구나 싶었거든요. 남편의 사랑도, 아이들의 건강도, 시어머니의 희생도 모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지금은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신 지 1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희 가족은 예전보다 훨씬 더 가깝고 따뜻한 관계가 되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고요. 지난주에는 고아원 아이들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작은 생일 파티를 열어줬어요. 저희도 함께 참석했는데 시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며 뭉클했어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케이크와 편지를 받으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저희에게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저희의 진짜 가족이에요. 한 아이가 시어머니에게 말한 이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그 아이는 시어머니를 진정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혈연 관계도 아니고 법적인 관계도 아니지만 마음으로 진정한 가족이 된 거였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가족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돌이켜보면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계셨어요. 저희에게 부담이 될까봐 항상 조심스러워 하셨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저희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셨죠. 그런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다라고 했던 제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시어머니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었고 저에게도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어요. 지금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평온하게 지내시며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저희와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따뜻해졌고요. 며칠 전에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며느리야, 엄마가 너한테 정말 고마워. 내가 그런 말을 해준 덕분에 엄마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되었어. 어머니, 그리고 이제는 너희도 엄마를 진짜로 가족이라고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정말 기뻐.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그리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게 되어서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혈연 관계나 법적 관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쌓아가는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또한 저는 제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운 존재로만 생각했지. 시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저만의 편의와 편안함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어머니를 뵐 때마다 진심으로 안부를 묻고 시어머니의 일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예전과는 달리 편안하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고아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 요양원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젊었을 적 추억들까지 말이에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시어머니가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였어요. 시어머니도 젊었을 때는 저와 똑같은 며느리였다는 것, 그리고 시할머니를 모시느라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며느리야, 엄마도 너 나이 때는 시어머니가 정말 부담스러웠어. 특히 아이들 어릴 때는 정말 힘들었지. 그러셨어요? 그럼
그때는 지금보다도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더 힘들었을 거야.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서야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더라.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며느리들이 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 역시 한때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만의 인생이 있었고, 시어머니만의 꿈과 희망이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몇 주 전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살았던 동네에 가본 적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그곳을 다시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함께 간 것인데, 그곳에서 시어머니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기가 엄마가 신혼 때 살았던 집이야. 그때는 정말 작고 낡은 집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옛날 집터를 보며 추억에 잠기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한 사람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동안에는 그저 남편의 어머니, 아이들의 할머니로만 생각했는데 시어머니 역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온 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엄마가 젊었을 때는 꿈이 많았어. 선생님이 되고 싶기도 했고 간호사가 되고 싶기도 했고. 정말요? 그런 꿈이 있으셨어요? 그럼. 하지만 그때는 여자가 꿈을 갖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지.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는 게 전부였으니까.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어머니도 한때는 꿈 많은 젊은 여성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고아원 아이들 보면서 더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 그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면 엄마의 젊은 시절이 생각나거든. 그때 저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고아원 아이들을 아끼시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그 아이들을 통해서 대리만족하고 계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근에는 시어머니의 제안으로 저희 가족이 함께 고아원에 자원봉사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 교육에 도움을 주는 정도의 간단한 봉사였는데 지금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2번씩 가고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아요. 할머니, 오늘도 와주셨어요. 아이들이 시어머니를 보고 달려와서 안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바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구나. 혈연 관계는 없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 말이에요. 제 아이들도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나눔의 소중함,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 체험하고 있거든요. 엄마,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시다니. 아들이 저에게 말한 이 한마디를 듣고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 아이들이 시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급하게 만나자고 하시는 거였어요. 며느리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빨리 와줄 수 있을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들떠있는 것 같아서 궁금했어요.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기신 건 아닌지 걱정되어서 급하게 요양원으로 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런 게 아니라 엄마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서. 시어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좋은 소식이요? 응. 고아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엄마가 기부한 돈으로 지은 새 건물에 엄마 이름을 새기고 싶다고 하더라. 정말요? 그래. 김기념관이라고 현판을 달겠다고 하는데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도 정말 기뻤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인정받으시다니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고마워, 며느리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기념관 준공식에 너희 가족도 모두 초대하고 싶다고 하더라. 저희도요? 응, 원장님이 그러시는데 엄마가 이렇게 큰 기부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가족들의 지지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하시면서 가족들도 함께 축하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결정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가족의 지지로 보고 있다니 말이에요. 기념관 준공식 날, 저희 온 가족이 함께 참석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의 수였어요. 고아원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지역 인사들, 그리고 언론 관계자들까지 와 있었거든요. 김님의 숭고한 기부 정신이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하신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원장님의 인사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부담스러운 시어머니가 아니라 존경스러운 시어머니로 보이는 거였어요. 현판 제막식이 있었을 때 시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현판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시어머니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이런 거구나.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건 말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를 절대 잊지 않을게요. 한 아이가 시어머니에게 꽃다발을 전하며 한 말이 저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그 아이에게 시어머니는 단순히 기부자가 아니라 평생 기억될 은인이 된 거였어요. 준공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엄마가 오늘 정말 행복했어. 저도 정말 뿌듯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가장 기뻤던 건 너희가 함께 해줬다는 거야. 엄마 혼자였다면 이런 기쁨도 절반밖에 못 느꼈을 텐데. 가족들이 함께 기뻐해 주니까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 들어서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거든요. 시어머니도 저희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저희도 시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좋은 것은 아이들이 할머니를 정말 좋아하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무서워서 피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할머니를 만나는 것을 정말 즐거워해요. 엄마, 우리 언제 할머니 보러 가요? 할머니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있어요. 딸아이가 저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흐뭇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겠구나. 나눔과 배려의 소중함을 할머니를 통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정말 뜻깊은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기부하신 고아원에서 감사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전에 그 고아원에서 지낸 아이였어요. 할머니께 안녕하세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란 김입니다. 할머니께서 기부해 주신 덕분에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지금은 대학생이 되었어요. 할머니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도 함께 울 뻔했어요. 시어머니의 기부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며느리야, 엄마가 정말 잘한 것 같아.
그 돈을 자식들한테 줬다면 금방 써버렸을 텐데.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쓰니까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 시어머니의 말씀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 돈을 저희가 받았다면 아마 생활비나 아이들 교육비로 쓰면서 금방 없어졌을 텐데. 이렇게 기부를 함으로써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저희 가족 모두가 나눔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이제는 저희도 정기적으로 작은 금액이나마 기부를 하고 있고, 아이들도 용돈에서 일부를 떼어서 불우한 친구들을 돕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시어머니에게 했던 그 말,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다라는 말이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놓은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정말 상처가 되는 말이었지만 그 말이 시어머니로 하여금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드렸고, 저에게도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만들었거든요. 이제 저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저희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혈연 관계나 법적 관계를 떠나서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이에요. 몇 달 전에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며느리야, 엄마가 너희 가족이 되어서 정말 행복해. 저희도 어머니가 저희 가족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말이야, 엄마가 처음에 너희와 살겠다고 했을 때는 사실 무서웠어. 무서우셨어요? 응. 며느리한테 짐이 될까봐, 그리고 너희 생활에 방해가 될까봐 정말 무서웠거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어. 서로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마음으로는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것이 꼭 같은 공간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구나.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저희 가족의 모습을 보면 예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요양원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면서 고아원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을 찾고 계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편안하게 생활하면서도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희 가족 모두가 성장했다는 점이에요.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남편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했고, 아이들은 나눔과 배려의 소중함을 배웠어요. 최근에 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엄마, 할머니가 정말 멋진 분인 것 같아. 나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아이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시어머니가 보여주신 모습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딸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자기 용돈을 모아서 고아원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다고 해요. 아직 어린 나이지만 나눔의 기쁨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특해요. 이런 모든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완성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때로는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아졌고 남편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한 사람으로서 성장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의 저라면 시어머니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을 테지만 지금의 저는 시어머니의 선택을 진심으로 존경해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를 모실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앞으로도 저희는 지금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가족으로 살아갈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의미 있는 일을 하시면서 보람찬 노후를 보내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씩 만날 때마다 서로의 안부를 진심으로 물어보고 서로의 소식을 나누며 진정한 가족의 정을 느끼고 있어요. 이제는 의무감이나 부담감이 아니라 진짜 그리운 마음으로 만나게 되었거든요. 며칠 전에도 시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리야, 엄마가 요즘 정말 행복해. 그리고 너희들도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서 더욱 기뻐. 저희도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보람찬 일을 하고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가족이 되었구나.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혈연 관계나 법적 관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정말 어려운 관계일 수 있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만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도 한때는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한 사람의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자신만의 꿈과 희망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해 나간다면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의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니까요.